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누팀의 김정현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질문을 해오시는 답이 애매하다거나 여러 개의 답으로 관리는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해 오시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해설해 드리고 있는데요. 연차별로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는 있습니다. 작년 것도 있고 올해 것도 있습니다만, 통으로 된 해설 강의 말고 이제 한 문제씩 좀 잘라가지고 좀 보기 쉽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자 하나하나 지금 문제를 찍어가지고 여러분께 제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제공해드리는 문제는 2025학년도 1번 문제, A형 1번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인데요. 기억나시죠? 요번에 문제니까요. 상당히 문제가, 주제는 쉬웠는데 막상 답하기 되게 어려웠던 문제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요거에서 제가 제안해드린 답이 뭐냐면은 이거의 답은, 등급성 또는 뭐 위계질서 또는 상하관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억에 대해서요. 많은 분들이 명확하게 위계질서가 답이 아니냐, 등급성도 과연 맞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게 답이라는 거 하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에 대해서는 니은에 대해서 제가 답을 이해 또는 상상적 이해라고 하면 조금 더 구체적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답이 상상 아니냐라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 답은 분명히 이해입니다. 이해에 대한 답이라는 거를 이제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기억은 등급성, 니은은 이해가 답이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일단 첫 번째 기억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은요. 이건 문제는 카가 여기 나와 있지만 많은 분들이 카에 낚이셨거든요. 근데 카가 여기서는 핵심이 아니라 카보다는 원인이 핵심이에요. 음. 여기서 물어보는 문제는 뭐냐면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역사가가 여러 가지 원인을 제시하거나 또는 원인들 간의 상호관계를 결정해줄 일정한 기억을 수립하는 연구 방법을 수행한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원인에 대해서. 우리 원인 그러면은 보통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보통 세 가지 특성 얘기했을 겁니다. 첫째 원인은 어떻다? 다원적이다. 그죠? 하나의 사건에 하나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우리 다원성이라고 표현했었고요. 그 다음에 원인은 전부 다 개개별로 케바케지 어떤 일정한 법칙 같은 게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개별성이라고 표현했던 거죠. 개별성. 그다음에 세 번째는 원인에는 직접적인 원인도 있고 간접적인 원인도 있고 먼 원인도 있고 가까운 원인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등급성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세 가지 원인의 특성 중에서 지금 요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동일한 사건에서 여러 가지 원인이다라고 하고 있는 다원성을 말하는 것이고 요건 지금 원인들 간의 상호 관계를 결정해줄 일정한 기억을 수립한다고 하는 등급성에 대한 거예요. 요걸 묻는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번역어거든요. 하이어러키라는 단어의 번역어인데 그걸 이제 요 문장을 그대로 따가지고 이제 요 문장을 요대로 따가지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다가 위계질서라는 답이 나올 거예요. 이거 이제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의 번역본 중에 일부이고요. 여러 가지 책마다 당연히 서에 따라서 번역은 달라요. 어떤 책에는 이걸 위계질서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많이 보는 그런 책에는 이게 보통 우선순위라는 단어로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요거거든요, 요거. 원문을 좀 제시해 드릴게요. 영어만 보면 일단 울렁증이 생기죠? 아하. The true historian. 발음 좀 이상해도 이해하세요. 진정한 역사가란 직면한대요. 어디에 직면합니까? 원인의 리스트에 직면한다는 겁니다. 그 자신이 컴파일링 해놓은 원인들의 리스트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 역사가들은 어떻게 하고 싶어 한다고요? 어떤 직업적인 의무감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 일종의 원인들의 하이어러키를 설립하고 싶은 그런 의무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하이어러키를 번역한 게 바로 계급 혹은 등급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인들의 계급이나 등급을 설정하고 싶은 그런 직업적인 어떤 의무감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진정한 역사가라면은 이런 원인들 간에 어떤 우선순위를 매겨야 되겠다. 뭐 할 수 있는 우선순위? 이게 이제 번역어죠. 그들의 서로 간의 관계를 픽스해 줄 수 있는 원인들 간의 상호 관계를 설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하이어르키입니다. 이 번역어를 그대로 따온 게 바로 이 문장이에요. 원인들 간의 상호 관계를 설정해 줄 수 있는 일정한 하이어러키. 여기 들어간 말은 그래서 등급 또는 계급 또는 우선순위가 되는 거지. 이거를 이제 인터넷에 떠도는 번역본에는 위기질서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고요. 그 위기질서도 당연히 맞는 편이겠지만 그것만 답이 아니라 그거보다는 오히려 등급성이 조금 더 명확한 답이라는 거지. 그렇게 말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번역어도 번역어지만 여러분이 익히 많이 읽어보시는 책인 바로 역사교육 이론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문구예요.
많이 보시는 책이죠? 이 남색 책인가요? 그 이런 책.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역사적 사건이나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원인들은 그 비중과 영역에 의해서 가까운 것과 먼 것으로 등급이 나누어진다. 등급이 나누어진다. 등급입니다, 등급. 이 등급이 바로 방금 봤던 하이어러키의 번역어예요. 음. 그래서 상대적인 중요성을 판단하여 1차 원인, 2차 원인. 여기 되어 있잖아요. 원인 간의 뭐를? 상호 간의 순위를. 원인 간의 상호관계. 원인들 사이에 상호관계를 설정해 주는 건 뭐겠다? 그건 바로 등급이라는 겁니다. 음.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볼까요? 원인 간의 상호관계 결정인 건 뭐다? 이건 등급이다, 등급. 음. 등급이 당연히 정확한 표현이죠. 여기 왜 굳이 위기질서만 답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들어갈 말을 저는 이해라고 얘기를 했고, 말씀드렸었고, 이해라고 해도 당연히 답이 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는 상상적 이해라고 표현해도 좋겠다. 왜냐하면은 상상적 이해라는 게 하나의 약간 뭐라 그럴까 고유명사처럼 많이 통용이 되고 있어요. 특히 2017년 이후에 뭐 김한정 쌤의 논문을 통해서 나온 용어긴 합니다만 그냥 이해라고 할 때는 좀 뭔가 일상 용어의 이해하고 약간 헷갈리거나 혼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역사에는 상상적 이해다라는 거를 좀 더 강조하고자 표현하는 게 바로 상상적 이해라는 표현입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문제의 방점이 상상이냐 이해냐라는 것일 텐데 상상의 방점을 찍을 것이냐 이해의 방점을 찍을 것이냐 저는 그중에서 이해가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그럼 왜냐하면 문제의 구조가 그러해요. 이 문제 전체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냐 하나는 여기 보다시피 원인들 역사적 사실들 인과관계를 중시하는 요걸 중시하는 입장 요건 바로 역사에서 설명을 중시하는 입장이에요. 반면에 이렇게 설명을 중시할 경우에는 여기 나온 것처럼 역사적 인물의 의도나 동기를 파악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인과관계만 강조하면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어느 쪽에 방점을 두겠다. 그래서 저는 어떤 비슷한 상황을 인위적으로 설정해 놓고 학생들이 추체험하거나 감정이입하는 요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다? 설명에 대비되는 개념은 이게 바로 이해다라는 거죠. 상상은 왜 안 됩니까? 안 되지 않아요. 안 되지 않습니다만 상상보다는 이해가 더 중요하다는 거는 이게 설명과 이해라는 대립구도로 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음. 상상은 이해를 위한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거의 상상의 방법입니다만, 요건 이해라는 본질을 위한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지, 여기서는 설명이냐 이해냐 두 가지의 얘기예요. 자, 근거는 이와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 익히 보시고 있는 바로 그 책, 방금 말했던 이론책입니다. 이 책이요. 이 책의 김한종 쌤이 쓰신 파트에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제 이해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학습 대상이 되는 역적 사실이 일어났던 것과 비슷한 상황을 임의적으로 설정해 놓고 과거 인물의 입장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해보거나 왜 그랬을까 추측해 보는 것. 이렇게 추체험이나 감정이입 같은 어떤 과정을 도입한다면 이해의 과정을 도입한다면 생생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이 봤던 문장이죠? 요거. 인위적인 상황을 인위적으로 비슷한 상황을 설정해 놓고 추측해 보는 거. 그 추측의 방식이 바로 추첨이나 감정이입인데 요 추측의 방점을 찍었다면 당연히 상상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겠지만 봐도 문장을 봐도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추첨이나 감정이입 같은 블랭크 친 게 바로 이해예요.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볼까요? 문제를 보면은 방금 봤던 것처럼 비슷한 상황을 인위적으로 설정해 놓고 추첨이나 감정이입하는 블랭크. 이게 뭐겠다? 이해겠다. 음. 이거는 문제 구조 자체가 설명이냐 이해냐라는 이원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다가 상상을 쓰는 거는 문제 자체의 틀과 좀 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카의 이야기를 인용해가지고 첫 번째 설명을 강조하고 있는 인과성, 인과관계, 또 하나는 이해를 강조하는 추첨과 감정이입 두 가지 역사 연구의 방법을 지금 문제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의 여러 가지 성격 중에서 특히 아까 말한 등급성을 하나 물어본 거고 하나는 설명에 대비되는 이해를 물어본 거고요.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기억에 들어갈 정답은 등급성. 하지만 번역어에 따라서 하이어러키의 번역어이기 때문에 위계 질서라든가 우선순위도 괜찮겠다. 그 두 번째, 니은에 들어갈 말은 이해. 하지만 방법론적으로는 상상적 이해라고 해도 무방하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위계 질서만 답이라거나 아니면 상상만 답이라거나 이런 거는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문제 풀이에 대한 납득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론을 얘기할 때는 이론 자체에 대한 이해를 먼저 도모하시고 그 표현을 기억하셔야지
그 표현된 것들을 막 달달 외운다거나 책에 있는 어떤 문장의 번역어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외운다거나 이럴 필요 없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음, 좋습니다. 일단 A형 1번 문제는 이렇게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